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1년 11월 24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좀 하락을 깊게 줬죠. 장 초반에 좀 하락을 깊게 주면서 분위기를 또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전부 다 회복을 시켜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로 다 회복을 시켜주고 또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 후반부에는 다시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한 종목 좀 대응을 했어요. 한 종목으로 두 번 매매 대응을 좀 했는데요. 자, 케이카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. 케이카가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. 어제 제가 이런 일정한 아래권에서의 행보 구간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이라 앞에 매물대가 없어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자, 오늘 시가를 7%를 띄워놓고 아침서부터 강하게 위쪽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상승이 나온 이후에 요렇게 좀 흔들었죠. 요렇게 흔드는 구간에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. 요 시가 자리 기준을 잡고서. 자, 돌파된 자리는 굉장히 강한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지지 저항의 원리죠. 자, 여기서 매수가 되면서 거의 최저가의 매수가 됐고요. 저는 한 3% 정도 수익 구간 발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제가 매도한 자리에서부터 거의 10%가 넘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. 여기까지 12%가 더 상승이 나왔는데, 뭐 저는 3%면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.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, 자, 이렇게 또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좀 떨어졌어요. 다시 떨어질 때, 여기서 다시 이제 근처에서 또 매수를 했어요.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매수를 해서 거의 또 최저가에 잡았어요, 이거를. 그래서 요렇게 또 한 4% 정도 반등 구간이 나왔습니다. 저가 대비. 요게 한 4.5%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이거든요. 요 자리.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또 보면은 돌파되기 전에 저항을 받았던 윗꼬리 매물대를 이렇게 이제 돌파를 했던 자리죠.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. 이런 자리가. 자,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요 근처에다가 제가 매도 대기를 해놨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되고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 3% 이상 4%까지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수익을 챙기질 못하고 이걸 좀 그냥 홀딩을 했어요. 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계속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저점 라인 오히려 이제 이탈을 시켰죠. 제 매수가까지 이제 이탈을 시키면서 보통은 제가 아무리 수익이 발생을 해도 제 매수가 터치하면 매도를 하거든요. 근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고집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수익 줄 때 수익도 챙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현재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여기서 이제 홀딩 중에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익을 줄 때 역시 수익을 챙기는 게 정답입니다. 한 3% 정도 수익권에서는 절반이라도 수익을 챙기는 게 답이에요. 오늘 뭐 저는 제 원칙도 좀 어겼고 수익을 줬을 때 수익도 못 챙기는 뭐 첫 번째 매매는 잘했지만 여기서 매매는 조금은 바보 같은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뭐 물량이 많지는 않아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자,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매매했죠. 여기 이제 시가 부분까지 아침에 강하게 쳤다가 빠르게 떨어져서 여기서 매수해서 빠르게 수익 챙겼고요. 자, 두 번째 자리도 거의 최저가에 매수했죠. 잘 매수가 돼서 이렇게 수익 구간 발생을 했어요. 근데 요거를 또 수익을 못 챙기고 홀딩을 한 채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.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뭐 제가 홀딩하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 내일 매수하고 그러지 마세요. 저 또 손절 나갈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런 저점 라인 이탈하면 손절할 수도 있고 본종가 근처 오면은 잘라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황 봐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좀 홀딩을 해서 수익 챙기고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케이카 매매는 좀 마쳤습니다. 이 종목으로 저는 두 번 매매를 좀 했는데 한 번은 좀 좋지 않은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좀 마무리했고요. 바로 우리 시장 특징 좀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애니 플러스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애니플러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. 이 종목이 사실 제가 제일 오늘 아쉬웠던 종목이에요. 이 종목 시가계 매매를 제가 놓쳤거든요. 자, K카를 좀 집중해서 보고 다른 종목 좀 보다가 이 종목을 못 봤어요. 이 종목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이 종목 제가 분명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했을 건데
아침에 이게 시가갭이 좀 15%가 떴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를 못 했는데 결국에는 시가갭 자리 정확하게 지지하고서 바로 이제 상승 나오고 상한가에 들어갔죠. 자, 이거 상한가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습니다. 여기 아래 꼬리 딱 주고 정확하게 이렇게 시가격 매매 대응했다면 아래 꼬리에서 체결되고 여기서 이제 빠르게 수익구역 줬겠죠. 최소한 못해도 뭐 한 5% 이상 수익은 챙겼을 종목이에요. 요봉 하나에서 10%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일부 물량 홀딩 했다면은 진짜 상한가에 최고의 뭐 풀리지도 않는 강한 상한가로 지금 물려 있겠죠. 예, 정말 좋은 종목이었는데 아쉽게 이 종목을 보지를 못해서 매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. 52주 신고가에 완전 신고가죠. 자, 얼봉상 보면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마 내일 갭이 많이 뜰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오늘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. 사상 최대 실적에 메타버스와 NFT를 결합한 이 종합 콘텐츠 업체로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. 뭐 재료도 나쁘지 않죠. 최근에 핫한 메타버스 NFT를 달고서 거기다가 실적도 최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최고의 재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애니플러스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ITIG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. 자,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인데 윗꼬리 매물대가 아직 좀 남아있죠. 예, 여기 윗꼬리 매물대가 좀 남아있어서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합니다. 일단은 뭐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.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고 조금 거래대금이 약하긴 하죠. 한 천억 조금 넘게 터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분봉상 움직임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.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 이 자리가 29,500원 라인 정도 되거든요. 대충. 뭐 대충 선을 그어보면 29,500원 이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계속 지지하고 결국에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.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 잡아서 매매했더라도 이 종목 또 수익 났겠죠. 예, 괜찮은 매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저는 매매는 하진 않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DY 보도록 할게요. 자, DY가 오늘 괜찮은 재료를 달고서 움직였는데 이 종목도 52조 신고가거든요. 근데 이 종목 상한가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재료를 달았는데도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오늘 거래대금 한 1,700억 정도 터졌고요. 1,700억 조금 안 터졌네요. 한 20%좀 넘게 반등이 나오는 종가상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, 자, 분봉상 움직임은 이제 장 중반에 뉴스를 달면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, 그리고서 위쪽으로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, 막판에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이 종목 현대차와 이슈가 좀 있었어요.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 센서 클리닝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적용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예, 괜찮죠? 재료 현대차와 이제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재료 또한 괜찮았는데 저는 상한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윗꼬리가 좀 달려서 아쉬운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할게요. 이 종목 제가 어제 진짜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오늘 다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진짜 황당합니다. 이게 어제 이제 램테크놀로지 회사에서 또 리포트를 냈죠. 우리가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특허를 낸 건 사실이다라는 뉴스를 냈어요.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의해서 폭락을 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이름을 사칭한 거는 가짜 뉴스다. 그리고 우리가 그런 리포트를 낸 적이 없다. 뉴스를 낸 적이 없다. 뭐 누가 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회사를 사칭한 거다. 뭐 이런 뉴스가 먼저 나오면서 가짜 뉴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대로 꼬라박았거든요. 근데 이제 회사에서 다시 고순도 불화수소 특허권에 대해서는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뉴스화를 시키니까 이게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이거 만약에 어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한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? 진짜 이거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. 진짜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거 진짜 많은 투자자들 심리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게 행태입니다. 저는 진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봐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건 완전히 개인적으로는 진짜 쓰레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램테크놀로지가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매수 주체가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. 장 초반에는 아래쪽으로 좀 깊게 하락을 줘서 살짝은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5일선 딱 지지하면서 아래꼬리 달아줬죠. 자, 요렇게 이제 하락 추세선 결국에는 그 끝자락에 살짝 이제 닿았는데 아래꼬리 달면서 상승을 좀 해줬고요. 5일선을 우상향을 또 훼손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마감이 됐고 요렇게 이제 양봉 캔들을 아직 그래도 한 3분의 2 이상 훼손하지 않았죠. 예,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향후에 이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. 가장 좋은 모습은 빠르게 이 3060포인트 자리를 이렇게 이제 N자 파동으로 깔끔하게 좀 터치를 하고 돌파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훨씬 더 좋겠죠.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단기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이 빠르게 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. 자,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좋았죠. 장 초반에는 훨씬 안 좋았습니다. 마이너스 1%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21선, 61선을 다 훼손을 하고서 아래쪽으로 쫙 음봉으로 빠졌었거든요. 초반에.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분위기 진짜 안 좋았죠. 근데 초중반 이후서부터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쫙 올려주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제 괜찮은 움직임들이 좀 나왔어요. 예, 그동안 좀 쉬어갔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의 종목들 결국에는 오늘 다시 또 급등이 나왔죠. 갈 섹터는 갑니다. 예, 조금 쉬어갈지언정 시장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메타버스와 NFT 관련한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게임빌이라든가 뭐 다날 같은 종목들, 디어유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, 컴투스 같은 종목들, 특히 이제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뭐 위지익 스튜디오 덱스터 같은 경우도 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반등이 들어오는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았어요. 계속해서 외국인의 거래소에 수급이 매수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합니다. 그런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. 일부 종목들에만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. 다른 이제 코스피 대형 우량주에도 골고루 좀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지겠죠. 그런데 그 수급이 좀 일부 종목에만 좀 편중된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고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기관에서도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거래소에서 특히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조금씩 이제 매수 수급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이죠.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자, 오늘 수급적인 패턴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 이 수급이 조금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부분, 그래서 이제 시장의 지수의 모습도 코스닥 시장이 좀 괜찮죠. 21선과 61선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양봉 캔들로 아래꼬리 달면서 만들어줬다. 제가 어제 이제 여기 1010포인트 자리 정도는 그렇게 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 기가 막히게 좀 아래꼬리 달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좀 바래 보고요.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코스닥 시장과의 어느 정도 키 맞추기도 좀 되면서 양시장이 좀 골고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. 예,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계속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종목에 좀 매수 수급이 골고루 들어오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지겠죠. 자, 어제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아래꼬리를 달아주면서 21선을 좀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돌파된 전고점 자리 양봉 캔들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좀 지수의 모습을 보여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테크주들이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테크주들의 좀
모습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, 빠르게 좀 금리 부분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다시 이제 성장주 테크주들의 수급이 또 들어오고,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. 자, 내일 이제 한국 금통위가 열리죠. 예, 한국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아마 인상될 거로 보는 것이 시장의 어떤 시각인데, 일단 뭐 내일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, 일단은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모레 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죠. 예,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, 예, 그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분위기를 탄다면 우리 시장도 지금의 조금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강한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자,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